안녕하세요. 가정과목을 담당하는 정주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머님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 음악 중에 파바로티가 부른 카루소라는 노래 아세요? 네. 그 카루소가 실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테너 가수 카루소의 일생을 다룬 내용이라 그래요. 그 가사가. 그 카루소가요, 어릴 적에는 실은 그렇게 노래를 잘 못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까지도 별로 이렇게 썩 잘한다고 얘기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그 테너 가수로 자라게 된 배우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 봤더니 어머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너는 미성을 가졌으니까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소질이 있단다. 이러시면서 항상 칭찬해 주셨대요. 자,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테너 가수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유명한 가수로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 또 격려를 주는 거, 좀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자라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카루소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와 함께 카루소는 어릴 적에 그랬지만 결국에는 유명한 테너 가수가 되었단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할 건지 잠깐 보시죠.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복과 액세서리, 모자, 신발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데요. 의복은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입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의생활 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의복의 역할과 아름다운 옷차림 그리고 한복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한복을 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모델 두 분도 모셔서 했었어요. 그죠? 네. 자, 아름다운 옷차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입는 것이 아름다울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유행을 따르되 몇 가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아이들이 유행을 따르고 자기만의 어떠한 그 문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건 이해를 하되 아이와 함께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입도록 하자.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가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역할이 강해지고 있지만 좀 적절하게 학생답게 나답게 라는 모습을 찾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자, 오늘은 두 번째로요. 의생활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의복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손질하고요. 처리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어떠한 일생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자, 우선 의생활 계획부터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의생활 계획이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가 무슨 옷을 어떻게 어디서 입을 것인지, 자, 옷이 어떻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수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마련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잡는 것을 우리가 의생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의생활 계획, 의복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우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머님들 옷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옷장문 쫙 열어보면 옷은 많이 걸려 있는데 내일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자,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래도 영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좀 짜증도 나시고 그러시죠, 그죠? 네. 자, 옷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막상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슨 옷을 갖고 있는지, 바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의생활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계절별로, 용도별로, 그 다음에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저런 옷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는 입을 수 있는 옷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의복 목록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목록표 이렇게 딱 종이를 꺼내셔가지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인가. 자, 계절별로 나누셔도 되고요. 편리하시게 아니면 상의나
하의별로 나누셔도 되고요. 해서 나는 줄무늬에 뭐 분홍색 티가 하나 있구나. 그리고 여름에는 하얀 티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바지를 받쳐 입으면 될 것 같아. 이러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단 자원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의복 목록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누구도 우리 아이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아이도 알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뭐 옷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내가 사용한 자원을 우선 파악해 보는 습관부터 그리기 때문에 훨씬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의복의 종류와 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엄마 나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이번에는 조금 뭐 다른 색깔의 뭐 바지를 하나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죠? 자,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나면은 그 결정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파악을 한 다음에 한 결정이니까 정확하겠죠. 네. 자, 그렇게 체계적으로 결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자, 그렇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마련을 할까 정해야 되겠죠. 네. 자, 마련하는 방법. 자, 내가 옛날에 비슷한 스타일의 옷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을 고쳐서 입을까? 아니면 좀 만들어 입어볼까? 빌려서 입을까? 아니면 교환해서 입어볼까? 아니면 새로 사지 뭐. 이러면서 다양한 마련 방법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의복의 생활도 계획을 잡다 보면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충동 구매를 안 하게 되겠죠. 네. 체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하다 보니까 충동 구매를 통해서 이 옷 사고 싶어 하고 무작정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짚어가니까 훨씬 더 체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최대한으로 활용도 가능하겠죠. 네. 자, 다시 매치도 시킬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자원 활용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가계부에서 의복비의 지출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요. 아주 똑소리 나는 경제인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의복비는요, 단순히 옷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자, 뭐 신발, 뭐 가방, 액세서리 이런 걸 다 또 세탁, 수선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간 우리 가계비 지출을 해서 10에서 12% 정도만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지출하고 우리가 보면 의복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드러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뭐 브랜드를 선호하고 이런 게 많은데 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만들어 입는다든가 고쳐 입는다든가 하다 보면은 아이와 함께 어떻게 될까요? 정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제품을 너무 찾는 것보다는 있는 물건을 활용하니까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아이한테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런 모습을 같이 하다 보면은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도 가르쳐 줄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소중함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아이들이 엄마 나는 이 만들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업하고도 연장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학원을 통해서 동기화를 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어머님과 하다가 와, 엄마랑 만드니까 너무 좋다. 또 이게 나한테 취미에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매라고만 떠올리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VCR을 통해서요, 직접 만들고, 직접 고쳐 입고 하는 자료를 좀 보시고요, 본 다음에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우리 아이. 해마다 옷을 새로 사 입히려니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시죠?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옷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헌 옷도 새 옷 되고 세상에서 한 벌밖에 없는 우리 아이만의 옷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안에 있지 않거나 작아진 아이 옷을 찾습니다. 그런 후에 적당한 크기를 잘라주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옷을 만들 다른 옷도 적당한 모양으로 자릅니다. 이 두 천을 적당한 모습으로 붙여 고정을 시킨 후
재봉틀로 단단하게 박아줍니다. 이때 서로 다른 옷에 천을 박아야 하므로 적절한 박음질 강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새로 태어난 옷을 볼까요? 옷을 만드실 때는요, 먼저 입으실 분의 치수를 재셔서요, 종이에다가 패턴을 뜨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원단에다가요, 재단을 하시는데, 초크로 정확하게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봉제를 하실 때는 유의할 점이 그 커튼이나 가방에 사용하는 원단인데, 실제적으로 옷으로 만들었을 때는 불편한 옷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유의해 주시고요. 치수를 잘 맞춰서 봉제하신 다음에 완성하시면 됩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고쳐 입고 만들어 입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만 있다면은 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네. 청바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청바지가 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잘라서 칠부바지나 반바지 또는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청바지로 그렇죠. 가방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네.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사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매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대량 생산, 대량 구매, 대량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의복을 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선은 의복도 구매이기 때문에 제가 소비 생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가 꼭 사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시장 조사를 많이 해서 정보 탐색을 많이 하자. 자, 가격이 어떻고, 품질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또 상점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똑똑한 소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의복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자, 의복을 사다 보면은 어머님도 요 안쪽에 우리 품질 표시하는 거 있죠? 네. 자, 그거를 한번 아이들이 꼭 한번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주로 무엇을 보냐면 디자인을 많이 봐요. 색깔. 엄마 저거 괜찮네. 필이 꽂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사는데 그지 말고 그 안에 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취급 방법은 어떤지. 자, 이쁘긴 하지만 나는 세탁을 많이 해야 되고 땀을 많이 흘리는데 저거는 조금 견섬유나 이렇게 해서 세탁 방법이 꼭 드라이를 해야 돼. 그러면 나한테는 아직 학생인 나에게는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 표시 보는 방법을 오늘 한번 보기로 해요. 네. 자, 여기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이게 아마 상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호칭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요 호칭은 가슴둘레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가슴둘레 센티미터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엉덩이 둘레. 자, 그리고 신장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상의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신장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바지 경우에는 허리둘레하고 신장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혼용률을 보게 되면은 겉감하고 안감이 제시되어 있죠, 그죠? 네. 자, 겉감은 폴리에스테르 75%에다가 레이온이 25% 해서 같이 섞여져 있어요. 혼방되어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안감은 폴리에스테르 100%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안감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되겠죠? 네. 자,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합성섬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레이온 같은 경우는 재생섬유예요. 둘 다 인조섬유죠? 네. 천연섬유는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섬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취급 주의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중요하죠. 자, 보면 자, 이런 표시가 있는데 물 세탁은 하지 마십시오. 자, 뭘 하십시오? 드라이를 하십시오. 그리고 염소계나 산소계의 표백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네. 예, 그리고 제조업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항이나 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쪽으로 연락하십시오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요 품질 표시를 꼭 아이와 함께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자신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탐색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옷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뒤에 보면은 이런 또 표시가 공인된 표시가 있어요. 자, 요런 공인된 표시는 뭐냐면 순면 100%입니다 라는 표시죠. 네. 자, 요거를 아, 요게 순면 100%구나. 자, 요거는 뭘까요? 순모 100%입니다 라는 표시고요. 자, 요거는 순모가 60% 이상 사용된 모 혼방 제품입니다 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견 100%의 아주 고급 제품입니다 라는 공인된 증표예요. 그래서 요게 딱 있으면은 아, 요거는 순모 100%구나 라고, 요거는 순모가 60% 이상 사용된 모혼방 제품이야 하면 아이랑 함께 얘기를 하면은 저절로 공부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옷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옷을 고를 때 아까 옷감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저기에 천연섬유하고 우리가 옷감은 크게 인조섬유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천연섬유가 되어 있는데요. 자, 크게 자, 천연섬유하고 인조섬유하고 나눕니다. 자, 나누고 인조섬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재생섬유하고 자, 합성섬유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천연섬유부터 보죠. 천연섬유는 자연에서 원료를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천연섬유라고 그러죠. 천연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면, 마, 그 다음에 견, 모. 이게 대표적이죠. 그죠? 자, 그럼 면을 한번 볼까요? 면은 이렇게 목화씨에 있는, 붙어 있는 솜으로부터 추출을 해요. 그 다음에 마는 이렇게, 줄기에서 우리가 뽑아서 쓰는 게 마예요. 식물의 줄기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누에꽃이죠. 그래서 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모의 어떤 틀을 통해서, 털을 우리가 깎아가지고 이용하게 되는 것이 요게 바로 천연섬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조섬유인데요. 인조섬유는 자, 재생섬유하고 합성섬유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재생섬유는 뭐냐면은 면 린터나 목재 펄프 같이 천연 재료인데 그게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섬유가 될 수 없어요. 옷감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화학적이나 기계적인 작용을 넣어가지고 옷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섬유를 얘기를 하는데 레이온이나 아세테이트. 그래서 우리가 안감이나 아니면은 견 대용으로 넥타이나 스카프를 만드는 데 많이 쓰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합성섬유. 합성섬유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나일론, 그죠? 폴리에스테르,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미국의 두평사에서 처음에 나일론을 만들었는데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질기고, 그죠? 그리고 오래 가고. 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연섬유가 가지고 있는 구김이 가고 이런 것을 많이 해결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합성섬유는 석탄이나 석유의 어떠한 그 원료에서 우리가 뽑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거의 단점과 요거의 단점을 혼방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또 만들기도 하죠. 또 면하고 폴리에스테르하고 혼방을 하게 되면 구김도 덜 가고 흡습성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장점화를 만드는 게 나오는 것이 요즘의 대부분의 이제 혼방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관리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 보죠. 관리를 얘기하면은 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세탁. 어머님들 세탁하시죠? 네. 자, 세탁의 가장 좋은 조건이 뭘까요? 얘기를 해보면, 자, 물 온도, 그 다음에 세제가 어떤 거냐,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제를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사시고 나면은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서 넣으시나요? 네. 아, 네, 아니요.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번쯤 뒤에를 자세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보시면은 농도가 0.2에서 0.3 정도 농도를 넣게 되면은 적당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 0.1%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나오는 그 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적정의 양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넣는다고 절대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물만 오염을 많이 시키게 돼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적정선을 넘게 되면은 세척력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35도에서 한 40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봄 빨래, 직접 우리가 빨던 빨래보다
헹굴 때는 약간 높게. 그러면은 훨씬 더 잘 헹궈진다. 그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너무 길게 많이 돌리면은 때가 많이 지겠지. 옷감만 손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해주는 것이 또 지혜일 것 같아요. 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어머님들 세탁기 많이 쓰시니까 합성 세제 많이 쓰시죠. 그렇죠. 빨래비누, 합성 세제, 그다음에 기능성 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빨래비누는 알칼리 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이나 마나 이런 모유 성분에는 맞지가 않죠. 그 대신 세척력은 좋아요. 자, 그다음에 합성 세제는 우리 어머님들이 흔히 쓰시는 세탁기 넣으실 때 쓰시는 뭐 분말 세제, 그다음에 그거를 약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울 센서, 그다음에 울 터치 이런 거 기억하시죠? 액체로 된 거, 그거는 중성 세제예요. 또 그거는 어디다 많이 써요? 그렇죠. 실크나 아까 말씀드린 견이나 모나 이런 데 많이 쓰죠, 그죠? 약 알칼리성 세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면, 마 이런 데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세척력은 뛰어난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요, 그 비누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부족하니까 그 석탄 공업에서 재료를 얻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시초라고 해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탁기가 보급이 되면서 같이 이 세제가 같이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됐어요. 자, 그 세제도 그런데 그거는 생분해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하는 주범이죠. 그러니까 절대 적정 양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성 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축 세제 들어보셨죠? 좀 광고 나와요, 그죠? 부피는 적게 하고 밀도는 크게 한 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세제의 2분의 1만 쓸 것.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포성 세제라는 게 있어요. 요즘 드럼 세탁기 많이 쓰시죠? 드럼 세탁기에는 저포성 세제를 쓰십시오라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저포성이라는 것은 거품을 적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제를 쓰게 되면은 거품이 많이 나는데 거품은 오히려 우리가 그 옷감에 거품이 이렇게 붙어서요 세척력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럼 세탁기에는 분명히 저포성 세제를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기억을 해주시고 세제를 쓸 때는 환경까지 생각하는 엄마가 무심결 아이가 보는데 엄마가 아유 듬뿍 생각 없이 그냥 넣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드라이 클리닝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라이 클리닝도 맡기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세탁소에 전문 세탁소에 맡기게 되는데 드라이 클리닝 맡기실 때 중요한 거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세탁물을 세탁업자가 함께 보는 위치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맡길 것.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세탁 인수증을 받으실 것. 받으세요. 보통 세탁하고 다니시다가 아주머니 부르시고 나서 그래요. 야, 여기 몇 호예요? 몇 개요? 그리고 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세탁물 피해가 나면은 무슨 좀 약간 그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게 되면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인수증을 꼭 가지시기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트로 맡기실 때는 세트 오시면은 한 벌로 같이 맡기세요. 가능하면 따로따로 맡기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거를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관리 세탁을 다 했으니까 처리로 갈게요. 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다면 재활용하거나 옷도 분리수거가 되는 거 아시죠? 아까 제가 재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쳐 입고, 수선해 입고, 그리고 교환해 입고 이런 방법을 최대한 아이와 함께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작은 소품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분리수거한 의류 같은 경우는요, 한국자원재생공사 쪽으로 가가지고요,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을 수 없는 옷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입을 수 있는 옷은 다른 나라나 그런 데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입지 못하는 옷은 왕구 속에 우리가 충전재로 넣는다든가 걸레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소비만큼 재활용 그 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원의 풍요함 속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쓰다가 아이 걸레하면 되지. 다 새 것 사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자원의 소중함을 얘기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의생활의 전체적인 일생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손질하고 그 다음에 세탁하는 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까지. 자, 어머님들이 처리를 하실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와 함께 구매보다는 다른 방법. 자,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결 한번 지어 주셨으면 한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직접 조금 힘드시겠지만 앉으셔가지고 만들어 보시기도 한번 하시고, 자, 그러면은 아이가 새롭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디자이너들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머님이 그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공간, 주거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주거 공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자,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떡하죠? 주택 구입이 제1이죠. 그리고 우리 집을 어떻게 꾸밀까? 요즘은 다시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 하는 것도 붐이 일고 있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좋은지 아이와 함께 그 공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주거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